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힙합과 EDM이 울려 퍼지던 무대 위에 갑자기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수 대성은 영어 한마디 없이 오직 한국어로만 노래를 불렀고, 처음엔 어이없어 하던 외국인 관객들이 몇 분 만에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모르는데도, 언어가 달라도 리듬 하나가 수백 명의 몸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언어를 초월한 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인 음악 리뷰어 라이언 첼시의 시선으로 지금부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첼시입니다. 올해 나이는 34살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음악 리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그때 기준으로 80만 명 정도였어요. 팝, 힙합, 인디, 일렉트로닉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루는 채널인데, 특히 라이브 공연 현장 반응 영상을 주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음악에 반응하는 순간을 담는 게 제 채널의 핵심이었어요. 어떤 음악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 것만큼 솔직한 리뷰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코첼라는 절대 빠지지 않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코첼라에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었어요. 4월 중순의 캘리포니아 사막은 낮에는 타들어갈 듯 뜨겁고 밤이 되면 서늘하게 식습니다. 코첼라 밸리의 공기는 특유의 건조함이 있어서 무대에서 쏟아지는 조명과 사운드가 그 건조한 공기 속으로 퍼질 때 특별한 밀도감이 생겨요. 수만 명이 같은 리듬 안에 있는 그 느낌. 저는 그 분위기를 좋아해서 매년 기다렸습니다. 코첼라는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티스트가 이 무대에 선다는 건 세계 음악 시장에서 통한다는 증명이거든요. 저한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라운드 스테이지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메인 스테이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무대와 관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영상을 찍기엔 오히려 더 좋은 위치였습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던 그 시간, 무대 위에서는 젊은 팝 듀오가 공연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베이스가 쿵쿵 울렸고 관객들은 리듬에 맞춰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EDM 특유의 빌드업이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어요. 완전히 제가 알던 코첼라의 분위기였습니다. 익숙하고 뜨겁고 시원했어요. 그리고 음악이 끊겼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이 마이크를 내리고 스태프들이 빠르게 정리에 들어갔어요. 이런 전환은 코첼라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깜짝 게스트가 등장하거나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면서 다음에 누가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려니 그런 여유로운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들려온 소리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현악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 줄을 튕기는 소리였는데 제가 아는 기타나 바이올린과는 결이 달랐어요. 하나하나가 꺾이는 방식이 달랐거든요. 더 날카롭고 더 구불구불하고 뭔가 물결처럼 흐르다가 특정 지점에서 확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코첼라에서 수년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봐왔는데 그 음색은 제 기억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그 소리가 퍼져나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러더니 리듬이 들어왔습니다. 둥짝, 둥둥짝. 저는 이 리듬이 뭔지 몰랐어요. 힙합도 아니었고 컨트리도 아니었습니다. 재즈도 아니었어요. 뭔가 가볍고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동시에 묘하게 투박하고 소박한 질감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소리가 아니었어요. 꾸밈이 없고 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공기를 뚫고 들어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코첼라 사막의 황혼 속에서 그 리듬은 완전히 이질적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는지 내렸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어도 프랑스어도 아니었어요. 발음이 부드러우면서 음의 굴곡이 크고 제가 익숙하게 들어온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음절 하나하나가 리듬과 밀착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특정 음에서 꺾일 때마다 뭔가 이상한 쾌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한국어였습니다. 그것도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국어 노래였죠. 그때 저는 트로트가 뭔지 몰랐어요. 한국 음악이라는 것조차 처음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제 옆에 서 있던 20대 초반 여자 둘이 서로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속삭였는데 제 귀에 들린 건 딱 이 한마디였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음악 같은데. 웃음을 참는 건지 진짜 어이없어서 웃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앞쪽에 있던 남자 셋 중 하나는 고개를 저었고 하나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봤는데 황당하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그 어딘가의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뒤쪽에 있던 커플은 서로 귓속말을 하면서 웃었어요. 웃음 속에 어이없음이 있었고 어이없음 속에 뭔가 흥미로운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때 무대 위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키가 특별히 크거나 외모가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걷는 방식이 달랐어요. 공연장에서 무대 위 사람이 그 공간을 장악하는지 안 하는지는 음악을 오래 봐온 사람은 느낌으로 압니다. 발걸음 하나, 고개를 드는 방식, 마이크를 잡는 각도, 그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무대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당당하고 여유 있었습니다. 주눅 든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코첼라가 어떤 무대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들고 관객을 향해 한국어로 짧게 말했어요. 억양이 인사말처럼 들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냥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영어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무슨 음악을 할 건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고 바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 사람 이름은 강대성이었습니다. 둥, 짝, 둥둥, 짝. 그 리듬이 사막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를 향하면서도 동시에 주변 관객들을 계속 훑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 표정은 비슷했어요. 어이없음, 당황,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몇 명은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고 몇 명은 그냥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봤어요.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황당하다는 표정을 하면서도 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등을 돌려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머물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리듬이 공기 중에 계속 흘렀어요. 둥, 짝, 둥둥. 강대성은 무대 위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웃든 고개를 젓든 팔짱을 끼든 그 어떤 반응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내내 여유로웠습니다. 그 여유가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수천 명 앞에서 아무도 모르는 언어로 아무도 모르는 음악을 부르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리듬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 발 어딘가가 이미 미세하게 박자를 타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한참 뒤에 알아챘어요. 알아채는 순간 멈췄지만 이미 몸이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귀를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성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채로 무대와 관객 사이를 번갈아 봤어요. 직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저한테 중요한 건 무대 위 아티스트만큼이나 관객의 반응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지표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관객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관객 반응을 담는 것도 제 콘텐츠의 일부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표정은 여전히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발은 이미 박자를 타고 있었어요. 둥짝, 둥둥짝 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본인이 의식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표정은 끝까지 영 못마땅한 얼굴이었거든요. 몸과 표정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비슷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웃음과 몸이 따로였습니다. 표정은 이게 웃기다는 얼굴인데 몸은 이미 그 리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진짜 이상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가사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고 이 음악이 어느 나라 음악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 장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사람들이 리듬 하나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음악 채널을 몇 년째 운영하면서 수많은 공연을 봐왔는데 이런 방식의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고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그냥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모르는데 몸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강대성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관객을 훑었어요. 황당하다는 듯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면서 마치 봐라,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표정으로 슬며시 웃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이 솔직히 좀 얄미웠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코첼라인데 한국어 노래를 부르면서 저렇게 자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여유가 관객한테 전달되고 있었어요. 무대 위 사람이 흔들리면 관객도 흔들리고 무대 위 사람이 여유로우면 관객도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그건 음악 장르를 초월한 공연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노래하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관객들이 오히려 어색함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강대성이 뭔가를 했습니다. 노래 중간에 멈추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순간 마이크를 관객 쪽으로 돌렸어요. 뭔가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봤어요. 그러다가 몇 명이 그 리듬을 따라 소리를 냈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둥짝 느낌의 소리를 낸 거였는데 그게 주변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관객들이 웃었고 강대성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가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조금씩 흔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동기화된 것처럼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로따로 반응하던 몸짓들이 하나의 흐름이 된 느낌이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따라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 누가 리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리듬이 퍼진 거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손뼉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둥짝 리듬에 맞춰서 짝짝짝. 처음에는 두세 명이었는데 금방 주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들고 주변 전체를 훑었어요. 화면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흔들거나 발을 구르거나 손뼉을 치거나 다들 표정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재미있어 죽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던 커플이 기억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했어요.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여자가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두 사람 다 손뼉을 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멈출 수가 없다고 하면서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느새 카메라를 쥔 손 엄지로 무릎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강대성은 그 분위기 속에서 무대를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막 뛰어다니거나 관객을 자극하는 과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걸으면서 관객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한테 고개를 살짝 끄덕이거나 손을 뻗어 관객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소소하고 능청스러운 제스처들이었는데 그게 관객을 더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영어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몸짓과 표정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된 것 같았거든요. 즉흥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관객이 당황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박수가 터져도 놀라지 않았고 소리가 나와도 그냥 웃으면서 더 끌어올렸어요. 마치 이 순서를 전부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언어 없이 설명 없이
이 공간을 자기 방식대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 리뷰를 오래 하면서 수많은 아티스트를 봐왔어요. 무대 위에서 긴장하는 사람, 관객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 반응이 없으면 당황하는 사람. 그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강대성은 달랐어요. 관객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 사람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이 오히려 관객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날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콘텐츠를 위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남아있고 싶어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느낀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어느 순간 저는 카메라가 아니라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업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관객으로서요. 그게 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이 음악이 뭔지도 몰랐는데 저는 어느 순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가 있었고 몸이 가고 나서 마음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멈출 수가 없는 건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대성이 마지막 음을 내리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어요.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깨가 뭉쳐 있었고 카메라를 쥔 손에 땀이 나 있었어요. 공연 내내 긴장했던 건 아니었는데 몸은 긴장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주변 관객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공연이 끝나는 순간 몇 초간 정적이 있었습니다. 함성이 바로 터지지 않았어요. 보통 공연이 끝나면 즉각적으로 박수와 함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멈춰 있었어요. 마치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정리하려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박수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함성도 섞였습니다.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표정은 제각각이었는데, 손뼉을 친다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올려야겠다. 처음에 이 영상을 채널에 올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코첼라 현장에서 이런저런 장면을 담다 보면 쓰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날 찍은 것들을 보면서 이건 그냥 묻어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솔직했거든요. 어이없어 하면서도 몸이 반응하고 모르면서도 따라가고 웃으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반응들이요.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걸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뭔 음악인지 알아? 다른 한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근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뭔지도 모르는데 계속 생각날 것 같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을 늦췄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것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코첼라에서 수년간 공연을 봐왔는데 공연장을 나서면서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공연을 보고 나면 흥분되고 설레는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 기분이 아니었어요. 뭔가 해소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리듬이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저는 바로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촬영본을 쭉 훑어봤어요. 처음엔 쓸만한 장면을 추리는 작업이었는데 보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리듬이 영상 속에서 다시 흘러나오는데 주변 소음이 있는데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둥짝, 둥둥짝. 저는 영상을 보다가 또 발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또요. 또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채널에 올렸어요. 제목은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코첼라에서 못 보던 걸 봤다. 그 정도였어요. 설명도 짧게 썼습니다. 한국 음악인데 트로트라는 장르라고 하더라. 가사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반응이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알림이 오는 수준이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댓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가 결국 훑어보는 수준으로 바꿨어요. 감당이 안 됐거든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5번 봤다.
또 다른 댓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사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따라 부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거 정상이냐?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중독이다. 장르 불문이라고 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새로운 장르다.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없던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댓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리듬은 어디서 오는 건가?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느낌이 아니다.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느낌이 아니다. 저는 그 댓글을 몇 번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 뭔가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읽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유입됐는지 물어보니 사람들이 링크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셜미디어 쪽에서 트로트 코첼라 같은 키워드로 영상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얼마나 퍼질지 가늠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반응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음악 전문 채널에서 강대성의 코첼라 무대를 다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찍은 것과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도 있었어요. 다른 관객들이 현장에서 찍은 거였는데 각도는 달라도 담긴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관객들, 그러다 박자를 타기 시작하는 몸짓들, 그리고 나중엔 손뼉과 함성. 그 흐름이 어느 영상에서나 똑같이 보였어요. 해외 언론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음악 전문 매체에서 그 공연을 짧게 다뤘어요. 제목이 묘했습니다. 코첼라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공연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길지 않았는데 요지는 이랬습니다. 관객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반응했고 그 반응이 언어를 초월한 수준이었다는 거였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상하다. 그런데 완벽하다는 식의 톤이었습니다. 유럽 쪽 매체 하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리듬이 먼저고 언어는 나중이었다. 저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는데 그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걸 딱 정리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그랬으니까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리듬이 먼저 몸에 들어왔고 이해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아직도 안 됐어요. 그 시점에서는요. 저는 그날 밤 트로트를 처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대중가요, 장르라는 것, 수십 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 한국에서는 주로 중장년층이 즐기는 음악으로 여겨진다는 것, 거기까지는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코첼라에서 20대, 30대, 외국인들한테 이런 반응을 끌어냈다는 게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래된 음악이에요. 최신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요.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음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통한 걸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음악을 오래 들어온 사람으로서 어떤 음악이 통하고 어떤 음악이 통하지 않는지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트렌드가 있고 사운드가 있고 마케팅이 있고 그것들이 맞아떨어질 때 뜬다고요. 그런데 그날 코첼라에서 본 건 그 공식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통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리듬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대성의 무대 장악력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았고 코첼라라는 특수한 공간 때문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뭔가가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이유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코첼라에서 돌아온 뒤로 저는 그 질문을 놓지 못했어요. 왜 통한 걸까?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이 그 많은 사람들의 몸을 먼저 움직인 걸까? 음악 리뷰를 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답을 못 내놓는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기 시작했어요. 트로트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강대성의 무대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를요. 오래된 곡부터 최근 곡까지 다양한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처음엔 음악적 분석을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는지, 어떤 리듬 패턴이 반복되는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듣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코첼라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각이 다시 왔습니다. 머리는 분석하려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 감각이요. 저는 그게 처음엔 그냥 중독성이려니 했어요.
반복 구조가 강하고 리듬이 단순하니까 귀에 잘 붙는 거다 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무대 영상 하나를 보다가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무대 위 가수가 아니라 관객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공연장에서 찍힌 영상이었는데 관객들이 무대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들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수치고 어깨 흔들고 소리 지르고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무대와 관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히 리듬이 강해서 통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음악 안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공연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구조 같은 게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음악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음악이었습니다. 관객이 반응할수록 공연이 커지고 공연이 커질수록 관객이 더 반응하는 구조요. 그 순환이 트로트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흥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정확히 번역되는 영어 단어가 없었어요. 기쁨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정도 아닌 뭔가였습니다. 공기처럼 퍼져나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흐르는 어떤 에너지요. 저는 그 단어를 알게 됐을 때 코첼라 현장이 바로 떠올랐어요. 그날 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관객들이 뛰고 박수치고 소리를 낸 그 순간이요. 그게 흥이었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흥은 옮겨가는 거예요. 국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 에너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그걸 코첼라 사막 한복판에서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대성이 왜 영어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인사 정도는 영어로 해야 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을 안 하니까 머리가 개입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번역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거든요. 이해하려는 순간 분석이 시작되고 분석이 시작되면 거리가 생깁니다. 강대성은 그 거리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설명 없이, 번역 없이 그냥 리듬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어요. 아니, 전략이라는 말보다는 확신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언어 없이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코첼라 무대에서 그 확신을 흔들림 없이 실행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K-팝은 알았어요. K-팝이 왜 세계에서 통하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습니다. 퍼포먼스가 강하고 비주얼이 있고 전략적인 기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트로트는 달랐어요.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글로벌 마케팅도 아니었는데 코첼라에서 외국인들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K-팝이 세계에 맞춰간 거라면 트로트는 세계가 트로트 쪽으로 온 거였어요. 자신을 바꾸지 않고 언어도 바꾸지 않고 음악도 바꾸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었는데 세계가 그 리듬에 반응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가슴에 쿵 하고 박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촬영본을 마지막으로 다시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대성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트로트 리듬으로 코첼라 무대 위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뛰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살아온 배경이 달랐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 같이 같은 리듬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어요. 감탄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감탄이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나온 오래된 음악이 아무런 설명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축제, 한복판에서 국적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음악이 이런 식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설명이 없어도 심지어 이해가 없어도 리듬 하나가 먼저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요. 그리고 그 리듬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음악 리뷰를 오래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아티스트와 장르를 다뤄왔어요. 어떤 음악이 통하고 어떤 음악이 통하지 않는지 나름의 기준과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코첼라에서 그 기준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제가 몰랐던 겁니다. 세상에는 제가 알던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음악이 있다는 걸요.
트렌드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 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음악이요. 그리고 그 음악이 수십 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다는 걸 저는 코첼라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채널에 올린 영상 설명란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나는 이날까지 음악이 언어 없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한 줄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근데 이제는 안다. 한국 음악은 다르다. 한국 음악은 다르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르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라면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온 음악이 설명 없이 코첼라 사막을 가로질러 수백 명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음악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